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화면 잘들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요즘에 코로나 테마주 얘기를 좀 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테마주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뭐 대선주야 뭐 매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선주 얘기도 좀 하고, 특히 오늘은 이제 거래량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특강을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오늘 코로나 수도권은 이제 코로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뭐 그게 이제 시행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또 예전처럼 또 많아져가지고 시장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러면 누군가 어딘가는 하락을 하지만 또 어딘가는 또 수혜주가 돼서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테마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저희 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로나 테마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지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좀 급락을 좀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 별로 안 들어오셨죠, 그죠? 네. 자,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시간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들어오신 분들. 네. 옛날에 좀 방송 시작할 때 좀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시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다음 이제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자, 예, 하이맨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은 자 보세요. 오늘 지수가 장중에 좀 하락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좀 약간 뭐 꺾여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코스닥 지수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누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어제 수요일 날부터 조금씩 하락을 했어요. 수요일 날 0.6%, 그 다음에 목요일 날 1% 정도 빠졌고, 오늘은 장중에 2% 가까이 빠졌다가 아랫꼬리를 좀 달고 끝났죠, 그죠?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알고는 계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크게 지수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요. 원래 지금 이 자리는 지수가 좀 떨어져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지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3월달 있죠? 3월달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선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대선주 수익률이 언제 제일 좋았는 줄 아세요? 언제 제일 좋았을까요? 올해요, 올해. 올해 대선주 수익이 가장 좋을 때는요, 바로 여기였어요. 지수가 누르고 이랬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네. 여기까지 좋았죠, 여기까지. 요 구간이 대선주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주가 언제 많이 갔을까요? 네, 여기입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맞으면 자 2번 찍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2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은 번호 많이 찍으라고 할 겁니다. 네, 찍어주셔야 돼요. 네, 맞죠, 그죠? 수익 내보신 분들은 알고 수익 못 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대선주들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수가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방향 잃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네, 맞죠, 그죠? 네. 자, 이럴 때 대선주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애니농률 급등 시작한 게 여기라니까요. 덕수랑 웅진이 태어난 게 여기에요, 여기. 지수 급락할 때 그 정도 날라갔어요. 메가MD, IB기명, 아시아경제, 보성파워텍 뭐 이런 것들 있죠. 언제 급등했을까요? 지수 하락할 때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정책주들, 특수건설, 뭐 한국선제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급등했어요. 여러분들이 조정 온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나왔다니까요. 저는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설레요. 네. 왜냐면 지수가 떨어지면 대형주가 아니라 테마주가 가거든요. 네.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야, 뭐부터 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원래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할 때는 자,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적죠? 평소보다 푹 꺼지죠? 여기도요. 거래량이 푹 꺼지죠?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조종할까봐 매매를 잘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어때요? 지수가 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늘죠? 이건 순간적으로 느는 거거든요. 왜냐면 무서워서 투명한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건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은 오늘 어때요?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참 보면서 그랬어요. 네. 오늘 장중에 저기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지수 얘기 별로 안 했습니다. 네. 막 지수 급락하면 맨날 전문가가 막 지수 차트 띄워놓고 설명할 것 같죠. 오늘 안 했을걸요? 네. 아침에 뭐 잠깐 해드렸나? 안 했어요 그냥. 그냥 종목 보고 있었어요.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왔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죠? 네. 2%죠 뭐.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다가 꼬리 길게 달고 마이너스 0.5에 끝났죠. 네. 아주 잘했어요 오늘. 네.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번만 더 해주면 아마 심장 약하신 개인들 아마 다 털릴 겁니다. 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네. 뭐가 끝나는 거예요? 투매. 상승 중 뭐 찾아오는 조정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투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투매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거는요 매우 긍정적인 겁니다. 물론 이게 나왔다고 해서 월요일날 또 하락 안 하느냐? 아니 월요일날 하락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월요일날 하락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 뺐으면 좋겠다니까요. 못했죠, 그죠? 네. 보통은 뭐 괜찮을 겁니다. 힘내세요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방송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이런 거 한두 개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확 누르고 가거든요.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지저분하게 한 달, 두 달 끊으니, 그죠? 네. 쓱 한번 하루 이틀 치고 끝나는 게 훨씬 빠르고 좋아요. 네. 지수가 좀 누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아니라 투매라고 보시면 돼요. 투매. 네. 조정하고 투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짧게만 해드릴게요. 자, 조정과 투매의 차이 오전에 했던 비율을 그대로 드릴게요.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여기 주린이 분들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조정이 뭐냐면요, 세력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 넘겼을 때 그때 조정이 오는 거예요. 투매는 뭐냐면 개인이 세력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정은 기간이 길어요. 기본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에요. 길다. 이게 특징입니다. 투매는요 짧아요. 어떻게 해요? 매우 짧아요. 기간 그런 거 없어요. 짧아요. 어떤 건 하루 이틀, 어떤 건 일주일, 뭐 길어야 한 달, 뭐 그래요. 길어야 한 달이에요. 길어요. 좀 있으면 끝날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0에서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손실 나십니다. 투매는요 5에서 15% 정도 손실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고 뭐 대선주가 하락해서 이 정도의 손실 입으신 분들이 있나요? 있지요. 어떤 분들이요? 대선주 저기 떠있는 거 꼭지에 사셔가지고 그죠? 안 팔고 버티다가 끌려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은 30%짜리 손실 나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지간하면 이런 손실 안 납니다. 조정은요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전체가 빠지는 거예요. 전체가. 투매는요 일부가 빠지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투매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손실 이만큼 나셨어요? 거의 이런 거 아닐걸요? 이 정도 아닙니까? 최근에 지수 하락해서 그죠? 이거밖에 손실 안 났을걸요? 네. 그럼 투매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털리죠. 왜냐면 이런 손실이 날까봐. 네. 털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력한테 물량을 털리는 그런 좀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고생해서 그죠? 매집하시고 종목 찾아가지고 매집했는데 왜 자꾸 털리세요? 일반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노력해서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사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고생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종목을 털리더라 이거죠. 그대로 갖다 바쳐요, 세력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결론은 지금은 투매입니다. 그래서 투매니까 금방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실제로 라이브 회원들한테 오늘 지수 급락할 때 지수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습니다. 종목 얘기했죠. 맞죠, 그죠?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나 개인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 뜻대로 안 되시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애기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엄마 꼬집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죠? 애기들 보면 울고 땡깡 부리고, 그죠? 엄마 꼬집고 엄마 미워 그러고 막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주인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주식 초보분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 지난달 한 중순까지만 해도, 그죠? 조금 있으면 마스크 벗고 다닐 것 같고 다 백신 맞고, 그죠? 막 그럴 것처럼 했는데 전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갑자기 백신을 엄청나게 많이 맞추더라고요. 분명히 나중에 가면 백신이 모자랄 것 같은데 보니까 몰아가지고 다 맞히게 한 다음에 또 지금 백신이 거의 접종이 안 된다고 하죠. 공백기.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좀 잘못 잡아놔가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또 다시 코로나가 다시 또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했어요. 이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부터 3개월 주기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5월 달, 8월 달, 작년 11월 달이에요. 가장 심했던 게 11월, 이게 12월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또 3개월 주기예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 7월 달. 3개월 주기입니다. 지금 7월 달이니까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는 연말쯤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정부가 좀 정부 욕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답답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지금 이거 난 거는 정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제가 정부 비판하는 유튜버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래 갖고서 이제 또 자영업자분들 힘드시겠지만 또 이제 방역 강화하고 이제 거리두기 또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확진자 숫자가 또 줄어듭니다, 실제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3번 찍어주시고요. 맞죠? 조금 지나면 줄어듭니다, 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또 삽니다, 또. 이게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시고 어지간하면 당분간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특히 이 핑계를 삼아서 주식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그냥 좀 혼자서 이렇게 잘 지내세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주변에 어울려서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얘기하시면요 다 털려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초보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스터디 그룹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코로나 확산세 이런 것 때문에 대선주에서 투매가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지수가 하락한 게 뭐냐면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코로나 확산세에 거기다가 뭐 대선주 요즘에 투매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다 지수까지 하락하니까 기름을 부어서 아까 과도하게 하락 나온 겁니다. 과도한 하락이에요. 그래서 아까 꼬리 달고 끝난 겁니다. 이게 오늘 잠시만요. 오늘 이게 지수 저점이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다음에 이제 또 약간 뭐 변화가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제가 지수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조정이 아니라 투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3개월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응되실 때도 됐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그냥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투매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수 얘기였고요. 네, 10분 정도 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수가 흔들리고 개인들이 투매를 한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투매가 나오고 투매도 뭐가 악재성 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투매를 유발시킨 무슨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악재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어딘가에는 주가를 끌어내리게 하는 그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어딘가는 수혜주가 나와요.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요? 방산주. 어디에서 지진이 크게 터졌어요. 뭐가 가요? 지진 관련주. 다 떨어지는데 지진 관련주는 가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불편해서 대선주도 던지고 이것저것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언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무언가를 빨리 아니면 이왕이면 미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여전히 A농률, 덕성, 서영 같은 거 꼬라안고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병 걸리세요. 떠 있는 거 붙잡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몰빵도 안 하고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사고 분산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매매할 수도 있고 투자 전략을 약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몰빵 하시는 분들 있죠? 종목 두세 개만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은 더 민첩하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한 종목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세요. 너무 무거워서. 종목 수가 적으면 대응이 잘 될 거라고요? 아주 왕초보적인 얘기입니다. 종목 수가 적으면 대응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당 너무 무거워서요. 종목을 오히려 분산시켜 놓으면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것 줄여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종목을 한두 개보다는 두세 개, 두세 개보다는 세네 개, 세네 개보다는 대여섯 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리셔야 돼요. 적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손해를 보는 구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손해보는 구조냐면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세력들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신견들 들으면 이 얘기를 쭉 해드리는데 여기서 해드릴게요. 짧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10년 전에는 대장주들이 있었어요. 대장주들은 보통 5배, 10배씩 갔어요. 주식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마 알 거예요. 그죠? 네. 그 당시에는 이 비율을 들어볼게요. 대장주는 한 두세 개였고요. 후발주는 20, 30개였는데 대장주는 보통 5배, 10배씩 갔습니다. 그리고 20배, 30배 이상 가는 것도 많았어요. 테마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선 테마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주도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후발주는 20, 30개인데 많이 가봤자 2배 가요. 많이 가봤자. 그리고 그때는요, 대장주가 상한가 가다가 풀리면 후발주자들은 일제히 다 쓰러져 버렸어요. 쫓아 올라가다가 이러면서 그냥 진짜 무슨 확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부러진 빨대 마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빨대가 힘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대장주는 진짜 무슨 저기 막 그 전라도 담양에 있는 막 대나무처럼 막 쭉쭉쭉 나가는데 후발주자는 그냥 빨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뭐하러 종목을 그 당시에 많이 해요. 대장주 두세 개만 사놓고 하면 됐죠. 맞죠? 후발주자 가봤자 2배고 선발주자 안 가면 안 가는데 근데 대장주 두세 개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운동장 10바퀴를 그 당시에는 대장주가 혼자서 독주를 했단 말이에요. 혼자서. 근데 지금은 그 10바퀴를 20, 30개가 나눠서 뛰는 거예요. 나눠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것도 개주 달리기인데 복잡하게 나눠서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한 종목이 대장주가 기본 5배, 10배, 즉 500%, 1000%씩 수익 났거든요. 그때는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실력이었고 그게 그 사람의 그 실력이었어요. 전문가도 그렇게 수익을 내주는 전문가가 최고의 전문가였고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회원들한테 그렇게 리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10년 전에 유튜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 많았고요. 상한가가 15%였는데 30%로 바뀌었어요. 패턴이 기법이 다 바뀌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는데 세력들은 쓰는 기법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상한가 매매 기법 다 바뀌었어요. 당연히 바뀌죠. 기준이 달라졌는데. 음봉 떨어지는 것도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하한가가 15%였는데 지금 30%니까 싹 다 바뀌었습니다. 거래 터지는 거요? 싹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안 팔았는데 지금은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10년 전에 주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펀드나 이런 거 하셨잖아요. ELS 막 이런.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세력이 또 얼마나 속이겠어요. 또 이제 네이버 검색 뭐 인공지능 AI 등장하고 네, 유튜브 그죠 등장하고 네. 그리고 주린이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초보 저기 주식 분석가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네, 초보 분석가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뭐 카톡 리딩방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스팸 문자 이렇게 안 왔어요. 맞죠, 그죠? 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력들의 모든 기법이 이렇게 싹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장주가 두세 개 정도였는데 지금 20, 30개 정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옛날에 한 종목이 500%, 1000%씩 갔는데 지금은 30%, 50%, 100% 그 정도 가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애니농률이나 덕성이나 옹진이나 토토소프트나 뭐 동신건설처럼 5배, 6배, 7배 가는 것도 있죠. 예, 100개 중에 서너 개. 100개 중에 서너 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 수 있는 실력이 아직 갖춰지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이 바뀐 거를 모르고 그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생고생. 애니농률을 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바뀐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시는 거예요. 예전에 안랩 얘기해드렸죠?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안랩이 안초세마주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을 텐데 여기 급등 시작한 게 2만원 정도입니다. 2만원 맞죠? 오른쪽에 가격 보이시죠? 2만원부터 시작했어요. 7월달에. 그 다음에 1월 초에 딱 고점치였거든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얼마 갔는 줄 아세요? 16만원이니까 8배 갔어요. 맞죠? 애니농률은 여기 얼마인데요? 3,000원 정도죠? 여기는요 25,000원, 6,000원이에요. 몇 배 간 거예요? 대충 8배로 할게요. 똑같죠? 8배. 몇 달 걸렸어요? 한 달 걸렸어요. 그런데 애니농률이 여기서 또 간다고요? 그것도 쉬지도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두 번만 갔다간 시가총액 저기 삼성전자랑 비슷해지겠네요. 또 계산하지 마시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였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천하의 안랩도 8배 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달 동안 8배를 갔으니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쉬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말고 바닥에서 또 이렇게 급등할 거 찾으셔야죠. 응? 이해되셨나요? 네. 저희도 저희 방 여기서 출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갖고 있잖아요. 다 수익 잘 내고 딴 데 가 있잖아요. 지금. 응?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김 여사님도 어서 오세요. 힘내세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기회가 있는데 자꾸 그냥 맨날 애니농률 좀 봐주세요. 덕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토탈스포트 좀 봐주세요. 야 진짜 어제 토탈스포트 봐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토탈스포트 추천했습니까? 맨날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제가 언제 이거 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난리 났어요. 요즘에 사람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 주인이 특강할 거거든요. 거기서 거래량 얘기 드릴 거예요. 그 세력들이 패턴을 이렇게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종목에서 이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즉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계좌에서 꾸준한 수익이 나게 만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한 종목에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계좌를 계속 돌아가게 해서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해서 수익을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즉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큰 돈 버시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다 원목 맞는 거예요. 끌려 내려가고. 그분들이 이걸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해요. 그것도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본인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집을 부리세요. 이해되셨죠? 8배 올라왔습니다. 좀 쉬게 둬야죠. 맞죠? 자, 다시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아무튼 코로나가 조금 이제 확산세가 또 이렇게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악재가 돼서 투매가 나오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수혜주가 생기죠. 그러면 지금 뭘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몰빵하는 사람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종목을 좀 여러 개 하시는 분들, 최소한 5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듣고 배워두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지 마시고 종목을 한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10개 기본으로 10개를 다 잡을게요. 그러면 10개를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다 대선주로 샀다고 칠게요. 네. 투매가 나왔어요. 그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악재가 나왔죠? 얘를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개 중에서 한두 개나 두세 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10개 중에 수익 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두 개를 줄여가지고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따른 수혜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는 거예요. 나머지 8개, 9개를 그냥 두고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만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투매는 오래 가요? 투매가 오래 가나요? 아니면 금방 끝나나요? 금방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잠깐 가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잠깐 수익을 내고 다시 돌아오면 돼. 왜냐면 투매가 금방 끝나고 나머지 여기 남겨놨던 7개, 8개, 9개가 다시 투매 나왔던 거 회복을 하고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빨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잠깐 갔다가. 네. 출장 갔다 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안 어렵죠, 그죠? 네. 항상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몰빵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자니 아깝고 팔면 날아갈 것 같고 안 팔면 떨어질 것 같고 그게 뭐예요 그게. 팔면은 날아갈 것 같고 안 팔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다가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이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많이 하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렇게 했어요. 저희 방 대선주 지금 많이 해요. 저희는 이제 분산 투자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훅훅 늘어나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뭘 샀냐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사면 되겠어요? 그렇죠. 코로나 테마주를 사면 되죠. 그래서 뭘 샀냐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샀어요. 그 정보는 아직도 공개 안 하죠. 네. 한 30%까지 수익이 났는데 50% 이상 나오면 공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력들이 열심히 그 개인들 털어낸다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하나 사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자꾸 증가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대선주 수익 난 거 수익 이제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좀 수익 낸 거 팔아가지고 뭘 샀냐면 이걸 이제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좋은 게 있잖아요.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이면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테마주 하나 산 거예요. 바이오주예요. 하나 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테마주면서 대선주도 같이 되면 좋은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면서 대선주 누가 있어요? 있잖아요. 교육주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육주 괜히 얘기했는 줄 아세요? 힌트를 드려도 모른다니까.
저번에 뭐 메가MD, IB, 김형 쭉 얘기하면서 막 뭐 수요일날 그랬죠, 그죠? 네. 일자리 관련주 히스토리를 제가 얘기해드리겠다 쫙 그랬잖아요. 문자 번역원들 눈치채시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저녁 방송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네. 주변에 전문가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저녁 방송 매일 할 수 있냐고. 신기하다고. 전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방송을 매일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옆에서 그런다니까 어떻게 매일 하냐고. 네. 모르겠어요. 할 말이 많아요. 자꾸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걸 이제 막 설명드리고 싶고 문자 번역원들은 또 얘기 좀 해드려야 되고 여기 무방위원분들도 도움 드려야 되니까 몰라요. 저 할 말이 많아요. 맨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 수요일날 이 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추천 나간 게 저희 방에 교육주가 나왔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살짝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뭐 저기 시장이 약간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니까 그 두 개가 되는 걸 찾은 거죠. 그게 교육주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주는 일자리 정책 테마주도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시계죠, 그죠? 네. 일자리 정책 테마주도 되면서 온라인 교육, 그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놨다고요. 보세요. 처음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수요일에 얘기했던 거. 저희 방에서 일자리 관련주 갖고 있던 게 윌비스예요. 4월달에 이걸 팔아버려요. 여기서 팔았거든요. 몇 날 팔았어요? 이날이 며칠이냐면 4월 13일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4월 13일 날 팔고 그 다음날 일자리 관련주 중에 윌비스가 옛날에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이걸 팔아버립니다. 이걸 팔고서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날 바로 메가MD로 이사갑니다. 메가MD를 잠깐만요. 윌비스 다 팔아버리고 메가MD로 갑니다. 4월 14일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산 거예요. 윌비스 판돈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메가MD 스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10일 지나서 다 팔아버렸어요. 정확히 고점이었어요. 다 팔고 나갔어요. 수익은 대충 50% 정도. 윤석열 수혜주라고 써서 나갔죠. 네. 윤석열 정책주라고 쓰고 싶었는데 정책주라고 썼다가 갖다가 몰빵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윤석열 수혜주라고만 썼어요. 또 시초 갖다 붕 띄워놓을까봐. 옛날 시초까지 샀어요. 상한가 나와.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해드리냐면 저희 방은 한 종목 붙잡고 막 끝까지 가는 그게 아니에요. 수익을 계속 몰래방아처럼 내거든요. 윌비스 팔아서 뭐 샀어요? 메가임드 샀죠? 단톡방에 또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두 개 나갔다 그랬잖아요. IB 기명이랑 아시아경제. IB 기명 언제 추천 나갔어요? 4월 14일날 카톡방 IB 기명 아시아경제 윤석열 수혜주 수익 이거 100% 났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3일 만에 이만큼 씁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수익 70%.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회원 중에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 수혜주죠. 그리고 뭐예요? 아시아경제 다 여기 밑에 샀잖아요. 4월 14일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메가MD 팔고 다 팔았어요. 없어요 이제. 없으니까 나중에 뭐 했냐면 비상교육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거 이제 기존 회원들이 이미 갖고 있던 거였는데 코로나 수혜주도 하고 수혜주기도 하고 그래서 비상교육을 들고 있다가 비상교육을 싹 나중에 팝니다. 왜냐하면 비상교육 차트를 보시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 정도에서 팔았어요. 싹 정리를 했어요. 기존에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략한 게 뭐냐면 YBM 내집니다. YBM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YBM 내 처음에 물량 잡아놓은 게 언제냐면 5월 24일이에요. 5월 말쯤에 지수 바닥 찍을 때 있죠. 네. 이때 이게 뭐냐면 이준석 수혜주였어요. 이준석. 삼보산업 후발주자. 여기서 하나 사놓고요. 매수가가 7,000원대겠죠, 그죠? 네. 저 바닥에서 사놓고 나중에 이제 요건 제가 차트 만들어 놓은 경우예요. 나중에 이제 언제 추천했냐면 여기서 추천했어요. 마지막 추천하는 게 6월 말일날 어디에요? 여기서 한번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 여기서 회원들 수익냈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죠. 여기서 하신 분들 팔았다가 다시 사시다니까요. 네. 그리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운봉 떨어졌죠? 못됐어요, 하여튼, 그죠? 네. 세력들이 못됐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세력보다 더 못된 건 누구냐면 세력이 매집해놓은 거를 들어와가지고 신용기술 몰빵으로 망가뜨리는 분들이 더 못됐어요. 세력이 얼마나 고생해서 매집하는 줄 아세요? 그거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더 못됐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YBM 내에서 수익을 또 많이 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규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자꾸 수익을 내면서 파니까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했겠어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를 합니다. 원래 기존의 회원들 갖고 계셨었고, 네. 마지막에 추천 나온 건 요날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회원으로 들어오시라고. 7월 7일날 아침 8시 40분, 43분에 단타가 아니라 스윙으로 네. 아이스크림 에듀, 델타 변이, 코로나 델타 변이, 그리고 일자리 정책주, 수혜주죠. 없는 분들 매수하시라고. 기존 애들도 갖고 계셨어요. 신규들도 없으니까 사시라고. 일자리 관련주가 메가MD, 아시아경제 다 떠있으니까 비상교육 다 떠있지 않습니까? IB 기명 다 떠있고 저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밑에 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메가MD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거 붙들고 여기서 가나 안 가나? 오늘 혹시 음봉 하나 맞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면 뭐 하시는데요? 아시아경제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끌려 내려와서 막 10% 막 15%씩 손실 나 있지 않으세요? 힘드시죠? 저희 여기서 추천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 건드리잖아요. 왜요? 왜냐면 과열돼 있으니까요. 안 건드리는 거예요. 메가MD 지금 추천 안 해요. 과열돼 있으니까. IB기며 저걸 어떻게 추천해요 저기서. 앞에 이만큼 올라오고 쳤잖아요. 그만큼 올라왔는데요 또? 끝난 건 아니지만 이걸 회원들한테 어떻게 추천해요? 응? IB기며 여기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4월 14일이 여기에요. 지금 뭐예요? 다른 거 하잖아요. 비상교육도 다 팔고 이걸 여기서 어떻게 추천해요? 말이 되죠, 그죠? 네. 윌비스 제일 먼저 팔았죠, 그죠? 윌비스는 그때 팔고 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쯤에서 팔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추천해요? 붕 떠 있는 걸. 그러니까 자꾸 밑에 있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아오잖아요. 수요일날 추천했는데 오늘 22%. 네. 상한가는 안 갔어요. 뭐 사고 싶으시면 사셔도 돼요. 대신에 오늘 거래 많이 터져가지고 아마 여기서 이제 세력이 개인들 물량 들어오면 이렇게 빼버릴 겁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름이 좀 예쁘죠, 그죠? 네, 그런데 되게 못했습니다. 저희 팔았어요.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갔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찍어주셔야 돼요. 또 안 팔았다 또 들고 있다 그러면 또 이거 이분들 또 사시니까 네, 다 1번 찍어주세요. 네. 특히 문자만 회원분들 네.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1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매도사인 나갔잖아요, 그죠? 네. 뭐 하겠어요? 현금 생겼겠네요, 그죠? 네. 그 현금 들고 뭐 할 것 같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뭐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돌리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메가임디나 아시아경제 하나 붙들고 또 뒤늦게 사가지고 거기서 씨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수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힘만 들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았더니 날아가고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오고, 그죠? 네. 내가 좀만 많이 사면 안 가고, 조금만 돈이 없어서 50만 원 샀더니 막 상한가 나오고, 그죠? 이번엔 그래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5천만 원 딱 샀더니 그냥 캐리소프트처럼 그냥, 아니면 저기 뭐예요, 아시아경제처럼 막 그냥 끌려 내려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세력이 어떻게 판을 돌리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옛날에 그렇게 돈 벌었거든요. 예전에 주식하는 사람은 종목 수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분산 투자를 하되 이렇게 막 10개 이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전에 한 종목에서 500%, 1000%씩 수익 내는 게 기본이었다니까요.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매를 물레방아처럼 돌리는 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옛날에 아까 안내 보셨죠, 그죠? 안내부 다시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이게 맞았다니까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꼭 참으면, 그죠? 5배, 10배짜리 줬다니까요.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써니전자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엉덩이만 조금 무거우면 한 6개월만 들고 있으면 이게 몇 배예요 이거?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600원이거든요. 600원에서 만원 갔으니까 뭐 15배? 그냥 어지간하면 수익 내줬어요. 어지간하면. 그리고 옛날 저기 누구예요? 구성파워트 이거 저기 아닙니까 이제 반기문 씨 테마죠. 그냥 대충 3개월 맘먹고 한 1, 2년 들고 가시면 수익 한 진짜 10배, 15배, 20배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바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안 간다고요. 이럴 줄 알고 들고 있었더니 수익 났던 거 다 까먹고 본전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다니. 예전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옛날 문재인 테마주. 네. 예전에 이제 이게 문재인 테마주였어요. 12월달. 자, 여기 지금 4,000원 돼 있죠.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좀 가격이 바뀌었어요. 4,000원에서 두 달 뒤에 4만원. 4,000원, 4만원. 이랬다니까요. 지금은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지금 100개 중에 서너 개가 이렇고요. 거의 안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갈 때 얼마나 못 되겠는 줄 아세요? 막 하한가 때리고 막 전저점 깨고 거의 막 부도 직전이었어요. 부도 차트였다니까요. 이 급등 나오기 전에 차트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랬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시겠어요? 조만간 부도 날 것 같은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막 전저점 깨고 있었는데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매집이었던 거죠. 세력이 얼마나 못 됐는데요. 그러고 간 거예요. 지금 지수 종목들 5% 10% 떨어지는 것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이거 절대 못 견딥니다. 이때가 다 털렸습니다. 사람들.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안 가요. 모든 종목이 애니능률처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그런 게 나와도 바닥에 서서 꼭지에서 파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회사 대주주 오너밖에 없어요. 순환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윌비스부터 메가MD, 아시아경제, IB기명, 비상교육, YBM넷, 아이스크림에도 다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주가 얼마나 더 많은 줄 아세요? 되게 많습니다. 계속 그쪽에 돌리면 돼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일자리 정책주 딱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본격적인 정책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종목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처럼 계좌를 이렇게 한 종목에서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수익을 내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게 최근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옛날 방식으로 하시고 최근 방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종목이 많아지는 걸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집을 자꾸 부리시는데 종목을 아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확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확 늘리면 좋죠.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는 최대한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싫대요. 아, 그럴 수 없대요. 종목을 적게 해야 된다. 난 내 성격상 절대 그렇게 안 된대요. 내가 그런 분들 치고서 돈 버시는 분들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는데 내가 시장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뀌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막 그런 책들을 막 사서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세력이잖아요. 맨날 세력 욕만 하지 마시고 세력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부자 따라 하듯이. 그러니까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그러니까 그 순환매 구조를 똑같이 최대한 복사하시는 거예요. 내 계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불리겠습니까? 그게 실력인 거예요. 얼마나 세력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느냐. 그게 전문가의 실력이고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에 종목수를 적게 했지만 지금 많이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옛날엔 2-3개를 돌렸다면 지금 20-30개를 돌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혼자 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10개, 20개 이상 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5개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주 위주로 돌려야 되니까. 대선주, 인맥주, 정책주 해보세요. 대장주만 뽑아도 10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 그냥 2-3개만 하시겠다고요? 그래갖고 돈 버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에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진짜 무슨 저기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 분도 아니고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데 돈 절대로 못 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세력이 어떻게 지금 판을 바꿨는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저희 이제 일자리 관련주 쭉 매매한 거 보여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선이 즉 선거가 임박할수록 얼마 안 남았을수록 더 대선주들은 거칠게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혼자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금 고집 부리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이 여기 매매일지를 이제 달마다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루이님 거 보여드릴게요. 필명이 되게 예쁘시죠, 그죠? 네. 여자분이신데 6월달에 이제 수익 내신 거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6월달에 투자 금액이 이제 억대세요. 네, 억대신데 6월달에 계좌 수익이 12%죠. 저희 회원들이 저기 게시판에다가 매매일지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잘 보면 계좌 수익을 올려주십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옛날 방식처럼 한 종목당 막 대박난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서 뭐 얼마 벌었다 뭐 그게 아니라 계좌 수익을 자꾸 올려주죠. 이분들이 계좌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장이 눌리건 뭐 지수가 하락하건 뭐 돌리건 코로나가 터지건 뭐하건 그죠? 네. 윤석열씨 엑스파일이 어쩌건 저쨌건 늘 월마다 계좌 수익이 10에서 20%씩 납니다. 5월달에도 이 수익이 났고요. 꾸준하게 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 아까 물레방아 얘기 드렸죠? 한 종목에서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물레방아 돌리듯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 아시죠? 뭐 10%짜리 20%짜리 짜잘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큰 수익을 낸다니까요. 종목을 분산 투자해서 계좌를 돌리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빨리 수익 낸 게 이거죠. 범해한 거죠. 짜잘한 수익을 내는 방이 아니에요. 보세요. 범해한 거죠 갖고 수익 내잖아요. 72%. 6월 23일날 샀어요. 29일날 샀어요. 6월 말에 바로 수익 나죠. 지금도 더 있어요. 안 내려오고.
지금도 60% 70% 수익이에요. 아까 아이스크림 에듀 보여드렸죠? 네. 투명화 나오니까 일자리 관련 주면서 코로나 수혜주 사서 수익을 내고, 알서포트는 뭐냐면 단톡방에 나온 건데, 라이브에는 아이스크림 에듀 문자반이죠. 문자반 라이브 지금 그거 내고, 단톡방에는 알서포트 델타 변이 재택근무 수혜주. 언제 추천했을까요? 목요일날 추천했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요.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 또 올라왔어요. 20% 수익이에요. 라이브하고 단톡방 같이 쓰시는 분들, 라이브 1년 결제하신 분들은 양쪽 다 돈 버는 거예요. 이분들 얼굴 표정은 항상 밝아요. 여기든 저기든 늘 수익이 나니까. 투명화 나온다고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일부를 조금 한두 개라도 줄여서 그 투명화 나왔을 때 그 악재를 분석해가지고 그거의 수혜주를 찾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게 저희 방에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투명화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돈도 벌고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일자리 정책주 저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려서 계좌를 크게 돌리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네.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를 따라가듯이, 네.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고 싶으시면 꾸준하게, 그죠? 네. 꾸준하게 많이 내고 싶으시면 세력이랑 똑같은 구조를 만들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회원들이랑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기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우리 방 회원들이 올려주신 매매일지 보세요. 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만큼 수익 난다, 계좌 수익을 보여주잖아요. 들어오셔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 방 회원들이 매매일지를 왜 올려주냐면 그런 의도도 되게 많아요. 신규 회원들 힘내시라고. 한두 달만 딱 겪어보면 아는데, 그 한두 달이 신규 회원들한테는 고비이시죠.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편안하게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루이님 있죠? 루이님이 저기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해외에 계신 분이에요. 얘기 안 해드렸죠 아까. 해외에 계신 분이에요. 지역까지 얘기하는 건 좀 실례일 것 같고, 해외에 계신 분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도 매수매도 문자 받고 이렇게 잘 따라 하시는데, 국내에 계신 분들이 뭐가 걱정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저희 방에 좀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편하게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제 공개 방송합니다.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 뭐 기간 연장 그 이벤트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 화요일.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뭐 방송 일부 방송 마치고 이제 거래량 얘기 해드리기로 했죠, 그죠? 네. 기억하세요? 어제 아주 나쁜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주린이 특강을 할 거거든요. 주린이. 나는 주린이다. 그래서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하고 주식을 5년 10년 이상 하긴 했는데 솔직히 나는 주린이보다도 못하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남으시고, 네, 그런 분들 남으세요. 네. 아닌 분들은 편히 쉬시고. 네. 바로 이어서 여기 주린이 특강 2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초보, 왕초보 분들 남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제는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주린이 분들 상대로 하는 특강이니까 말을,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것들을, 용어를 조금 이제 아주 조금이 아니라 아주 쉬운 걸로 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대선주 얘기 궁금하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룰 종목은 아이크래프트, 애니농률, 웅진, 이로온, 캐리소프트, 승일, 원유큐브, 이런 것들, 분차트뿐만 아니라 대량 거래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잠시만요. 자, 2부 방송 듣기를 원한다. 자,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저는 물 한잔 마시고 올 테니까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물 한잔 마시고 올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